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서울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값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매년 고공행진하는 집값. 하지만 여기 집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30년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게 더 보장되어 있으니까 공간 활용을 높인 넉넉한 거주 공간.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부담도 없습니다. 좀 부담이 적어가지고 혼자 살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안정된 주거 말고도 입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도 필수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15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을 흔든 지진은 생각보다 강했고 한순간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시설물 피해는 2만 7천여 곳. 피해액도 551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피소로 몰려들었고 춥고 열악하고 낯선 환경에서 지진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인 흥해읍을 중심으로 북구에 집중됐으며 이재민은 1,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이재민 중 이주대책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가구는 총 251세대입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 후부터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22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차츰차츰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재민들은 옮겨갔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제작진은 포항의 한 임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 3개 단지엔 이재민 80여 세대가 새로 둥지를 틀었는데요. 이곳 1단지에만 22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남편과 단둘이 사는 김희숙 씨. 이주 우선 대상자였던 그녀는 지진 일주일 만에 이곳에 입주했는데요. 매일 집안일을 하는 그녀의 일상은 지진이 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보금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사 가면 새벽으로 가면 부모지라가 제일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부엌이. 네, 부엌 주소도 괜찮고 다 좋아요. 언제까지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마치 내 집처럼 깔끔하게 쓸고 닦는 희숙 씨. 집을 잃어본 아픔을 겪어봤기에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정말 막막한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대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예. 지금도 이번에 그런 지진 이거 겪으시면서 예. 그런 집 보금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소중함 되게 많이 느끼시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LH공사와 포항시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이곳. 21평에 방이 2개나 있어 두 식구가 머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전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냥 이제 무조건 빨리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왔는데 13평하고 15평에서 왔는데 와보니까 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예. 굉장히 구조도 잘 되어 있고요. 뭐 방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희숙 씨. 예상치 못한 방문도 있었는데요. 입주한 지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급하게 이삿짐을 꾸려서일까요? 당시 집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어수선한 창고를 방불케 했습니다. 정말 아주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빨리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해서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 담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격려의 글을 써주면서 따뜻한 마음까지 보탰습니다. 오늘은 베란다 정리에 나선 희숙 씨. 이곳에 이사를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구석구석 한가득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아니면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집에 있는 거는 이제 다 갖고 다 왔죠. 갖고 이제. 왔어요? 예, 다 갖고 왔는데 예. 이제 정리를 아직 못해서 예.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고. 신발이 뭐 이젠 하루하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사 온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적응해서 살다가 또 다시 우리 보금자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기 나름대로 또 여기 행복을 찾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한 달 전까지 희숙 씨 가족이 머물던 빌라. 붕괴 위험 탓에 지금은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80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곳. 외벽은 곧 허물어질 것 같고 집들은 모두 텅 비었습니다. 빌라 곳곳에서 드러나는 흔적에서 지진 피해가 큰 곳 중 하나임을 실감케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 일시에 이래 죽을 상실하니까 그런 당혹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고 집을 마련하는 거하고 조금 뭐 다르게 그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은 정말 행복을 이루는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 중인 흥해 실내 체육관. 이곳을 포함한 6군데 대피소엔 아직도 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이재민 5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인데요. 이곳에서 이재민들은 긴급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아들 집에 있어요. 혼자요. 뭔지 가능하신가요? 지금 된다 하네, 된다 하네. 1,000만 원까지 해준다 그러죠. 아, 이래까지 해가지고. LH공사와 포항시청,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이 함께 나서서 상담해준 결과 이재민 320여 가구가 새 보금자리로 이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습니까? 보시면. 아무래도 좀 많으시죠.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물량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을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위치적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게 더 아무래도 합리적이실 수 있으시니까. 이처럼 LH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 사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1972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임대주택 300가구를 시작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해온 LH공사. 지난 9월엔 100만 가구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이 국민임대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보라 씨 가족도 3년 전 이곳에 입주를 했는데요. 매일 오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셋째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앞 초등학교로 2학년인 큰딸 유경이를 마중 갑니다. 안 나오는데? 유경이는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안녕. 꼴찌야 꼴찌. 언니 데리러 나왔는데 네가 고생이 많지? 유경이도 엄마가 반가운 듯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났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엄마 마음에 쏙 듭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 근처 빌라로 분가를 했고요. 청약이 당첨돼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 보라 씨는 9살, 6살 된 두 딸 챙기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요즘 두 딸의 관심은 셋째 동생에게 향해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태명답게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요. 셋째 생겼을 때 신랑이랑 저랑 같이 대박 이랬거든요. 그래서 태명이 대박이에요. 이곳 임대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주택 세대여서 가능했는데요. 이사를 와서 대박이도 태어나고 매일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전에는 살 때는 이런 데서 새 집에서 못 살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해피하우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에 마음 졸일 일도 없습니다. 2년 지나면 또 보증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또 이런 거 걱정돼서 그랬었는데 불안한 거죠. 살면서도.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내 집은 아니지만 30년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게 딱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딱 안심이 돼서. 국내 무주택 가구는 840만 세대가 넘는 전체 인구 44%에 달하는데요. 5식구의 소중한 공간인 이곳. 46평방미터의 아담한 집이지만 방 2칸에 욕실까지 모자람이 없습니다. 베란다는 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책과 장난감이 있는 놀이방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워가겠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주는 국민임대주택. 보라 씨 가족은 이곳에서 살면서 요즘 새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집에 딱 와서 이제 밥도 먹고 이빨도 닦고 옷도 싹 갈아입고 이제 TV 보면서 엄마 너무 행복해 뭐 이러더라고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첫째가. 그럼 저도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또 저도 행복하고. 2014년 입주한 이 임대 아파트엔 1,700여 세대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입주민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계층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간에 모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좀 부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보라 씨 집에서 20m 떨어진 이곳.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이 시작됩니다. 질 높은 수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도 유연해지고 제가 몸이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저렴하다는데요. 여기는 주 3회가 45,000원, 주 2회 나오는 게 3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단순히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운동이라는 게 멀리 가게 되면은 멀면은 사람들이 안 가게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가까우면은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탁구장인데요. 이것도 주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한테 배웠어요. 이곳에선 실력 있는 주민이 강사인 셈입니다. 탁구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다지는데요. 이 아파트에선 이웃 간 소통 부족은 먼 얘기입니다. 솔직히 요즘 뭐 층간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가 밑에 집이면 말 못해요. 서로 뭐 윗집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친목 좋은요? 친목이 자동으로 돼요. 이번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2층으로 마련된 도서관엔 4천여 권에 달하는 도서가 구비돼 있는데요. 단지 안에 위치한 도서관이어서 아이들에겐 놀이터처럼 친숙합니다. 도서관이 뭔가가 재밌게 생겼어요.
또 놀라운 건 대부분의 책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기부로 채워진 건데요. 도서관 운영도 이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살, 7살인데 제가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와서 책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는 네. 2년 전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해 아무 때나 아이 손잡고 올 수 있어서 엄마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집이 단순한 그 집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까지도 더해서 이웃들과 많이 이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H공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복카라는 이름의 차량 공유 서비스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요즘에 한창 좀 많이 들어온 추세다 보니까 차량도 굳이 살 필요 없이 그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저렴하게. 운전만 할 줄 안다면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차종을 확인한 후 예약을 누르고 시간과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예약이 완료되는데요. 1시간 이용에 3,900원. 정말 저렴하죠? 시간이랑 그리고 또 비용을 생각하면은 그 택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해서 차량을 작동시키는 방법도 편리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택시나 렌트카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이용하는 회원만 22,000여 명, 배치된 차량만 2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복카. 올해 누적 이용 거리가 지구 54바퀴에 달할 정도인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까운 곳을 가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덜어주는 행복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통 애들 병원 갈 때 많이 써요. 네. 뭐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럴 때 차 없는 날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여해서 애기 병원 가기가 참 좋아요. 편리하게 그럴 때 잠깐 가격 대비 애들 데리고 다니기는 좋은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온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30여 LH 단지에서 운영 중입니다. 옛날처럼 단순히 이제 주택만 제공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쪽으로 보통 뭐 무인 택배 서비스라든지 뭐 카쉐어링 서비스, 그다음에 유아 돌봄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추세가 사회적 추세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LH공사는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해 마련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년 첫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만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도 4대 1이 넘어갔고요. 지난해 11월 완공된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모두 6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올 3월 이곳에 입주한 30대 김기정 씨. 오래전부터 독립을 꿈꿨지만 원룸과 오피스텔에 월 평균 30만 원이 넘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망설였는데요.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공간을 갖는 게 생각보다 힘들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LH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기대하셨어요? 아, 기대 많이 했죠. 요즘 그의 취미는 화분 가꾸기. 여름 내 베란다에서 키웠던 화분을 집 안에 들여놨지만 실내는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키우는데 되게 편하고 아마 다른 거 뭘 한다고 해도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가 사는 집 크기는 21평방미터. 이곳 행복주택의 4가지 유형의 주택 크기 중 하나인데요. 단열이 잘 되는 이 집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월 임대료는 6만 원 남짓. 관리비는 7만 원 전후입니다. 합쳐도 한 달 15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심하게 뭐 예. 술 한잔 안 마시면 맞네요. 예. 좀 부담이 적어가지고 예. 그 혼자 살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젊은 세대가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행복주택. 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싶은 데까지 있으면 되나요? 최대 6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이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랑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LH공사가 실현하는 주거복지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도시재생이 그 방법인데요. 마을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낡고 오래된 집들을 고쳐나가는 옥봉 샛들마을 개선 사업입니다. 새로 집을 지으면 뭐 주택은 새로 생기겠지만 과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 다시 재정착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퀘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현재 그 살고 계신 공간에서 보다 높은 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옥봉 샛들마을. 진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요. 지은 지 오래된 집들이 언덕을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0가구 중에 4집은 슬레이트 지붕이고 한 집은 비었을 정도로 낙후된 마을인데요. 낡은 담벼락 위로 켜켜이 자리한 집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입니다. 2년 전 재생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30년 이상 된 집은 절반이 넘었고 도시가스는 전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 LH공사. 이곳도 지은 지 50년 된 낡은 집입니다. 올해 7월 대대적인 개보수를 했는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부엌을 말끔하게 고쳤습니다. 그냥 뭐 깨끗한 게 더 쓰고 뭐. 깨끗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낡았던 주방과 화장실도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취약계층인 주민을 대신해 LH공사에서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이 내한테는 너무 소중한 집이라. 우리가 이사 와갖고 내가 이 서울 보고 우리 아저씨도 일찍 세상 버리고 그래 이제 버리고 가다가 이제 돈도 벌고 몸은 이제 아프고 정말 그래요. 집수리 개선 사업 대상자는 모두 84가구. 노후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따져 선정된 대상자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 집도 지난 2월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50년 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방수가 뛰어난 컬러 강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전기 배선은 정리하고 단열에 뛰어난 창으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집수리로 이루어지는 샛들마을 사업. 이 밖에도 골목길 개선, 도시가스 공급, 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새 집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추억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 공간에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따뜻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가족들의 소중한 쉼터이다. 집은 미래의 희망이다. 집은 안식처다. 집은 행복의 출발점이다.
집은 삶의 쉼터이다. 집은 행복이다. 당신에게 집은 어떤 존재인가요? 은퇴를 하고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던 끝에 사실 우리 전남에서 누가 오늘 별풍선들을 많이 쏴주셨는데 대단히 고마워요.